34번 학습지 5번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보면요. 지구 전체에서 에너지 균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대기, 공기층이 이동하고 해수, 바닷물이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앞에서 온실 기체에 의한 온실 효과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씨 정도로 유지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구는 둥글게 생겼어요. 이 둥근 지구에서 적도지방하고 이 위에 극지방이 있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는 쪽은 적도지방이에요. 이게 수직으로 거의 90도로 받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극지방은 각도가 좀 낮기 때문에, 즉 태양보도가 낮아서 에너지를 적게 받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15도지만 적도지방은 항상 열 에너지가 많은 거고요. 극지방은 에너지가 적어요. 그래서 여기서 남는 에너지를 극쪽으로 보내서 지구 전체에 다시 균형을 맞춰주는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옮겨주는 게 바로 누구냐? 대기하고 해수라는 거예요. 공기가 움직여서 바닷물까지 같이 순환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도지방 해안가에서 많이 그러니까 적도지방 해양, 바다 한가운데서 발생하는 또 하나가 태풍이에요. 남는 에너지를 해소하기 위한 형태로 만들어진 태풍이 위쪽으로 전달되면서 점점 소멸되는데, 그게 에너지를 순환시켜주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적도지방을 저위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극지방을 고위도라고 해요. 위도는 앞에서 한번 배웠는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영도, 위로 올라가면 북위, 아래로 내려가면 남위. 선생님이 여기 각도기 놨을 때 각도기 30도 이렇게 재는 지점, 그 지점이 위도 30도라고 했거든요. 그 뜻이었어요. 가로줄이 위도고 여기 숫자가 0, 극으로 갈수록 90이 돼요. 그래서 숫자 높은 90이 고위도, 숫자 적은 0, 여기가 저위도. 그런데 북극이야, 남극이야, 적도야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의 정답률이 굉장히 높지만, 저위도, 고위도 물어볼 때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려요. 적도가 고위도였나 저위도였나 헷갈리거든요. 이때 어떻게 기억하면 되느냐? 적도의 지읒과 저위도의 지읒, 극의 기억과 고위도의 기억,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읒, 기억. 그렇게 되면은 좀 많이 안 틀릴 겁니다. 우선 적도지방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지구 복사 에너지량, 이거는 흡수하는 거였고요. 얘는 내보내는 거였어요. 태양이 내보내니까 지구가 받고, 지구가 내보내니까 이거는 나가는 거고, 적도지역은 받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넘쳐난다고 해서 에너지 과잉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하지만 극지방은 받는 것보다 내보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항상 부족해요. 여기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대로 옮겨주는 애들이 누구냐? 대기와 해수입니다. 공기와 바닷물. 그래서 적도지방 남는 에너지를 극지방에 모자란 대로 나눠주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적도지방엔 에너지 넘쳐나요? 극지방엔 부족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를 공급해 줄 때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다가 찬 공기는 식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런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하다 보니 여기가 3단계로 나눠져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상층에 해당되는 공기 이동은 우리는 안 할 거고요. 각 위도별로 부는 바람에 대해서 할 건데, 이미 중학교 때 한 번씩은 했습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북반구, 여기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만들어진 태풍이 우리나라 거쳐서 지나가기에 딱 좋은 위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오게 되면 소멸하게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북반구를 3등분해서 위도를 각각 30도, 60도, 90도라고 했을 때 부는 바람마다 이름을 붙였어요. 0도, 즉 위도 0도에서 30도 사이를 무역풍이라고 불렀고요. 30에서 60도를 편서풍, 60에서 90도, 즉 극지방까지 부는 바람을 극동풍이라고 부릅니다. 바람의 방향은 어떻게 생겼느냐 표시해 두세요. 무역풍은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바람이고요. 편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를 맞을 수밖에 없고요. 중국에서 공장들이 가동시켜서 엄청나게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는 공해 물질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니까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볼 때 왼쪽에 있는 구름이 있다 그러면 조만간 우리나라로 오겠구나 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극동풍은 동풍,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붑니다. 자,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 남반구일 때 남반구는 모든 게 북반구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도 딱 거울 놓고 비춰봤을 때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역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쪽이니까 나머지는 안 그리고 요것만 그냥 예시로 놔둘게요. 이 부는 바람에 대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바닷물이 흘러요. 요것도 어떤 과학자가 다 발견하고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바람 부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여기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바닷물이 흐릅니다. 그 바람에 바닷물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쪽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이쪽 바람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때 이렇게 흘러가는 바람을 북태평양 해류, 이렇게 흘러가는 바람을 북적도 해류라고 부르고요. 여기 끝나는 지점에서 위로 올라가는 애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 난류라고 불러요, 보통. 그 다음 여기서 내려가는 해류는 캘리포니아 한류 또는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부릅니다. 얘도 마찬가지 거울 반대로 놨을 때 모습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즉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움직여요. 우리 물컵 물 떠놓고 뜨거워서 입으로 후후 불면은 그 수면이 이렇게 물결치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표층, 표면에 있는 순환이 대기, 공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북반구와 남반구는 반대다라는 거고요. 결론 핵심은 이거죠. 대기하고 해수는 저희도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해줘서 전체 지구가 에너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35번 학습지 보면요.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될 지구가 변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사막화, 두 번째 엘니뇨, 저 밑에 있는 거 라니냐라는 거예요. 엘니뇨하고 반대 현상이 라니냐니까 엘니뇨 쪽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쉬운 것부터 제가 배치를 했어요. 우선 사막화. 사막이라는 게 뭔지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해놨는데 사막이 많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적도가 아닙니다. 적도가 아니고 위도 32도 부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구가 똑바로 돌고 있는 게 아니라요. 지구 자전축이 한 23.4도 정확하게는 23도가 기울어진 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적도는 여기예요. 그럼 태양이 비치는 게 이 지역이 가장 많은 에너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지구가 똑바로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햇빛 비치는 지역이 좀 많은 게 이쪽 부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자연적으로 사막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막화예요. 사막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사막 주변에는 원래 초원지대가 있어요. 사막 주변에는 초원지대. 근데 여기 생태계가 파괴되고 사막이 점점 확장되면서 사막이 아니었던 곳까지 사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원인은요. 첫 번째, 자연적인 원인, 강수량. 비가 안 와요, 점점 더. 그다음 또 하나는 인간 때문이죠. 그 초원 지역에 더 많은 그 경작, 이쪽 뒤에 있는데 내가 돈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밭에다가 뭐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경작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있던 나무마저 베어버려야 되고 또 하나 가축을 가둬 키우는 게 아니라 방목해요. 그럼 얘네들이 초원지대에 있으면서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잘 보존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기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뜩이나 물도 없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물도 더 부족해지고요. 농산물도 감소되고 왜? 사막화가 되면. 그로 인해서 못 사는 난민이 발생하고 그래서 옆에 나라로 더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살기 힘드니까 나 딴 나라 가서 살래 라고 하고 그 딴 나라는 우리나라 백성들, 국민들한테도 복지 혜택을 주지 못하는데 너희까지 오게 되면은 어떡하느냐라고 해서 국가 간 분쟁까지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 때문에 우리가 항상 피해를 보는 게 황사, 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주변국들한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중국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면서 이제 가을쯤 되면은 얘네들도 난방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얘네들이 난방을 시작하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미세먼지와 그다음 또 하나 공장들이 대단지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싼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물질들 그것 또한 우리나라까지 발암 물질들이 같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 또 하나는 엘니뇨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북반구가 아니에요. 남반구예요. 남반구. 그러니까 호주 쪽 있는 이쪽에 표층 수온 표면에 있는 바닷물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자, 평상시에는 남반구 저희도 지역 그러니까 적도를 중심으로 부는 바람은 무역풍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쪽에 분다고 해서 이름이 남동무역풍이거든요. 남동무역풍은 아까 제가 네, 요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요쪽에 요렇게 부는 바람이에요. 북반구가 아니라 남동풍. 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요렇게 부는 바람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 그 결과 해수가 서쪽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기압 분포가 만들어져요. 밑에 그림 보시면 평상시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식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무역풍 이쪽으로 가요. 여기 간 공기가 저기압 지역이 되면서 이제 상승 기류가 생기고 여기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쪽은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반대쪽은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몇 년에 한 번씩 남동무역풍이 약해져요. 여기까지 바람이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 중간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아까 여기 있던 무역풍이 여기까지 쭉 갔어야 되잖아요. 못 간다는 겁니다. 요쯤에 가요. 그래서 비를 여기 중간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 바람에 여기는 건조하게 되는 거고 이쪽은 갑자기 강수량이 많아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따뜻한 해수가 분포하는 지역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여기 있던 애가 이쪽으로. 저기압의 위치도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보시면 남아메리카 여기 오른쪽 여기거든요. 여기에 서쪽 해안에 기온이 높아지고 강수량이 증가해요. 원래 비 안 오던 애인데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 거죠. 그 다음 호주 쪽은 원래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바람에 강수량이 감소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상이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 근처에 있는 지역까지 같이 비가 안 오는 가뭄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원래 비가 안 오던 데인데 홍수가 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원래 홍수가 많이 나는 지역은 대비책이 있는 거고 비가 안 오는 지역도 비가 안 오는 지역 나름대로 대비책이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요. 비가 원래 많이 오던 지역이 안 오게 되니까 살고 있던 환경들도 변하게 되고 생태계도 변하게 되는 거고요. 비가 원래 많이 다시 얘기할게요. 비가 원래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지역이면은 농작물이 죽게 되는 거고 비가 안 오던 지역인데 비가 오게 되면은 배수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홍수가 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하고 반대로 라니냐는 뭐냐면요. 약해지는 게 아니라 무역풍이 강해져요. 너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왼쪽 지역으로 더 많이 가는 바람에 오히려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얘 또한 기상이변이 생기는데 엘니뇨하고 반대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